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던 로봇팔이 갑자기 180도 회전하더니 인간 작업자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부품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가 배터리를 교체했거든요. 마치 배고프면 냉장고를 여는 인간처럼요.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위기에 빠졌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출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늘 주세요. 배터리 시장은 지금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엔 중국이 장악한 저가형 LFP 배터리가 있고 다른 한쪽엔 한국이 주도하는 고성능 NCM 배터리가 있죠. LFP는 싸지만 무겁고 NCM은 비싸지만 가볍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로봇 시장이 열리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힐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은 전기차와 달리 몸통 안에 배터리를 숨겨야 하니까요. 인간 크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갈 공간은 고작 노트북 한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는 바닥 전체에 배터리를 깔아도 되지만 로봇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 좁은 공간에서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려면 에너지 밀도가 극대화된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뜯어보면 내부엔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가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은 수십 개의 관절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쏟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짧은 순간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출력입니다. 로봇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때 배터리는 0.1초 안에 최대 전력을 공급해야 하거든요. 이건 LFP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로봇 제조사들은 가격이 비싸도 출력이 강한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게는 줄이고 가동 시간은 늘리고 순간 출력은 극대화하는 이 3박자를 맞출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NCM 배터리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족 보행 로봇 만드는 회사들, 산업용 로봇팔 제조사들, 심지어 물류 창고를 누비는 배송 로봇 업체들까지 줄줄이 한국 배터리 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LFP 배터리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중국 로봇 업체들이 정작 자기네 로봇엔 한국산 NCM 배터리를 넣겠다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왜일까요? 중국 로봇 개발자 한 명을 만나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도 LFP로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봤는데 배터리 무게 때문에 로봇이 제대로 못 서요. 20kg 배터리를 등에 짊어진 사람이 춤을 추는 걸 상상해보세요. 결국 성능이 필요한 순간엔 가격 경쟁력을 포기하고라도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한국 배터리 업계가 로봇이라는 새 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딱 3곳뿐인데 이 중에서 한국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양으로 밀리면 질로 이긴다. 이런 전략이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이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액체가 새면서 불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전기차가 충돌 사고 후 활활 타오르는 장면 말이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완전히 고체로 바꿔버립니다. 칼로 찔러도 안 터지고 망치로 내리쳐도 폭발하지 않죠. 게다가 에너지 효율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같은 크기에 2배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업계에선 이걸 꿈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 재료인 황화리튬이 금값보다 비싸거든요. 한 배터리 업계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kg짜리 배터리를 만드는데 재료비만 100만 원이 들어요. 이걸 양산하면 로봇 한 대 가격이 집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황화리튬 가격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누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싸게 만드느냐, 이게 향후 10년 로봇 시장의 패권을 결정할 겁니다. 국내 기업들은 2030년을 목표로 공정혁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 벌어진 일이죠. CES 전시장 한가운데, 그러니까 입구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기억하시나요? 예전엔 삼성, LG, 소니 같은 기업들이 차지하던 그 자리 말입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싹 쓸어갔거든요. 삼성은 별도 전시관으로 빠져나갔고 LG도 자리를 옮겼죠. 그렇게 비워진 황금 자리에 중국 로봇 제조사들이 거대한 부스를 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로봇 전시 구역이었습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실제 몸을 가진 지능형 로봇들을 전시한 공간의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점령했거든요. 어떤 로봇은 관람객과 권투를 주고받고 어떤 로봇은 KPOP 춤을 완벽하게 따라추더군요.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맥주 트레이를 나르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한 참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로봇이 문워크를 하는 걸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5년 전만 해도 중국 로봇은 걷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화려한 퍼포먼스가 기술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AI와 로봇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재미있는 볼거리 같지만 그 뒤에는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자본과 축적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이 화려한 쇼를 펼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실용성이라는 카드죠.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을 보면 이게 확 느껴집니다. 춤추고 재주 넘는 대신 이 로봇은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 당장 투입해도 될 만큼 정교하게 부품을 다루거든요.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다 사람이 못하는 걸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틀라스는 사람이라면 허리 다칠 각도로 몸을 구부려서 좁은 틈새에 볼트를 조이고 1시간 동안 똑같은 동작을 0.1mm 오차 없이 반복합니다. 삼성과 LG도 비슷한 전략을 택했죠. 화려한 휴머노이드 대신 AI를 결합한 세탁기가 옷감을 인식해서 세탁 방식을 스스로 바꾸고, 냉장고가 식재료 유통기한을 체크해서 레시피를 추천하는 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전제품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간 AI 기술은 로봇과 똑같은 레벨이거든요. 한국 로봇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공정 자동화에 집중합니다. 멋진 외형보다는 실제로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게 한국 로봇 기술의 승부처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강점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성능 지표를 보면 중국 로봇이 특정 작업에서 더 빠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빨래를 개는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중국 로봇은 티셔츠 한 장을 15초 만에 개는 반면 한국 로봇은 23초가 걸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수천 대, 수만 대의 로봇을 쏟아내면서 엄청난 양의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있거든요. 한 중국 로봇 기업은 작년 한 해에만 3만 대의 가정용 로봇을 판매했는데, 이 로봇들이 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내는 데이터가 초당 1TB씩 쌓인다고 합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는 거죠. 반면 한국의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동화된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정밀한 공정 데이터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차 조립 라인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0.10mm 단위의 정확성을 요구하거든요. AI, 로봇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고 쓸모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과거 가전과 스마트폰 시장을 제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로봇 시대에도 주도권을 잡으려면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전기차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전기차 이야기로 들어가냐고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운남 한복판 전시장에 가보면 중국산 소형 SUV가 당당하게 전시돼 있는데 가격표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국산 동급 차량이 4천만 원인데 중국산은 2,500만 원이거든요. 보조금은 국산이 훨씬 많이 받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내는 돈은 중국차가 1천만 넘게 쌉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브랜드 따지다가 1,000만 원 더 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냥 출퇴근용인데 뭐.
이 가격 차이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값인데 중국은 자국산 LFP 배터리를 원가에 공급받으니까 차량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한국 배터리 업체가 1kW 시당 15만 원에 공급하는 동안 중국은 8만 원에 팔아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상용차 시장입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전기버스를 한번 세어보세요.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같은 예산으로 버스를 2배 살 수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 흐름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으로 번져나갑니다.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노트북, 전동 킥보드를 넘어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대형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전 장치까지 중국 배터리가 파고들고 있거든요. 배터리는 더 이상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지금 로봇 시장을 붙잡고 있는 건 어쩌면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력 시장이던 전기차 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유럽을 보세요.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재정 압박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대당 1천만 원씩 지원해주던 걸 올해는 절반으로 줄였죠. 그러자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20% 넘게 쪼그라들면서 배터리 주문도 덩달아 급감했거든요. 더 아픈 건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고성능 NCM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보다 싸고 안전한 게 대중화의 길이다. 이런 철학으로 LFP 배터리를 미친 듯이 찍어냈죠. 5년 전만 해도 업계에선 LFP를 저가형 취급하며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가 LFP로 채워졌습니다. 테슬라조차 보급형 모델에는 중국산 LFP를 쓰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14억 인구라는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에서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굴리면서 배터리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쌓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니까 어느새 글로벌 시장의 왕좌에 올라 있더군요. 한국과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과 똑같이 가격 경쟁을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장을 개척할 건지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차 하나만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만 시야를 넓히면 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배터리가 들어갈 곳은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늘을 보세요. 전기 항공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2030년까지 소형 전기 여객기를 띄우겠다고 선언했죠. 문제는 항공기용 배터리는 자동차용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1kg이라도 더 가벼워야 하고 영하 50도 상공에서도 작동해야 하거든요. 물류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30분 안에 20kg 화물을 싣고 10km를 날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휴머노이드 로봇은 또 다른 스펙을 요구하죠. 배터리 업계 애널리스트 한 명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10년 뒤엔 배터리 시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질 겁니다. 단, 한 가지 종류의 배터리로는 불가능하죠.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배터리도 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친환경 에너지 붐도 배터리 수요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ESS 시장만 해도 연평균 30%씩 성장 중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점점 더 강력한 AI를 돌리려면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하고요. 결국 미래 먹거리를 잡으려면 NCM 하나만 팔 게 아니라 LFP도 만들고 전고체도 준비하고 특수 용도 배터리까지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구 개발 투자 규모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 1위 기업인 CATL의 작년 R&D 예산을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무려 18조 원이거든요. 2위 BYD도 1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해에 말이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의 R&D 투자를 다 합쳐봤더니 9조 원 정도 나옵니다. 세 회사를 합쳐도 중국 한 회사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한 배터리 업계 임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연구소는 박사급 연구원이 3,000명인데 우리는 300명입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돈뿐만 아니라 인력, 설비, 실험 횟수까지 모든 게 밀리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R&D 투자는 2, 3년 뒤에 기술 격차로 직결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100개 만들어 테스트하는 동안 한국은 10개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민간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로봇과 배터리의 결합은 이제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향후 10년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대반전을 지속하려면 지금장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한 건 맞지만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고성능 배터리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공정 데이터를 무기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로봇 개발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본력과 물량 공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죠. 가전과 스마트폰을 넘어 이제 AI 로봇과 배터리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지금 이 순간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